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날짜로 9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하락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소송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스탠스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어제 날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현재 4%, 5%가량 상승력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소폭 하락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플 또한 가격 영향을 받아준 부분이고요. 더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어줬던 건 바로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이 900원을 돌파해 줬었는데 이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900원을 이탈하고 어디까지 내려와 줬었죠? 860원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준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락 흐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락 흐름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새벽에 어떤 움직임 만들어내 줬어요. 큰 폭으로 떨어진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여기 920원 이탈하는 신호 확인하고 여기에서 비중 축소해 드렸고 다시 한번 저점 어딘가요? 바로 그 다음 지진 라인 여기입니다. 여기 870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이 IPO 발표는요. 소송이라는 선결 과제가 마무리가 돼야 가능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현재 이제 합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나와줄 건지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가격 변동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량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있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물량 늘려가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9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리플 매집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두 가지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한 가지는 리플 임원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는데요. 2년 동안의 시간을 끌고 오다가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이 약식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일부는 SEC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리플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EC는 중간항소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 임원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 무모하게 XRP를 판매했다.
이 부분을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지금 약식 판결에 의하면 지금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선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잘못이 판결이 난 거죠. 그럼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바로 벌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EC가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리플은 이전에 2억 5천 달러 이상은 지불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날짜 새벽이었죠. SEC와 리플은 법원에 이 소송 브리핑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 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속보를 보시면 어제 날짜 기사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SEC 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미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표적을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암호화폐 때리기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SEC가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작 눈앞에 벌어진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이 SEC 위원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SEC 위원장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여기에 집중시켜야겠죠. 그런데 현재 리플은 어느 정도 리플이 소송을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합의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금을 받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매우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리플 CEO가 이렇게 3심까지 밀고 나가겠다,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한 만큼 이 SEC가 원하는 합의금으로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미 IPO 발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건요, IPO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IPO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SEC에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선결 과제인 이 합의가 무조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리플 CEO의 발언은 즉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SEC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리플과 항소심을 이어갈 순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플 입장에서 합의금을 맞춰줄 수밖에 없을 거고,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IPO 발표는 즉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합의 관련 소식은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DX 마켓에서 XRP가 상장될 것이라는 이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더 큰 상승력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두바이 금융센터에서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종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트코인 캐시는 EDXM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XRP가 될 것이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었고 그 자리를 XRP가 대체할 것이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EDX 마켓에서 사라졌고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두바이에서 이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순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바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허브로서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통하는 완벽한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허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전 세계 절반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XRP는 이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 트랜잭션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리플이 공인 암호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는 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SEC와 리플은 지금 현재 합의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면서 리플은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EDXM 마켓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하면서 엄청난 높은 폭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또한 만약에 EDXM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가격 폭등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IPO 발표까지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앞으로 가격 폭등이 나와줄 거라는 여론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XRP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계속해서 매주 연속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14일 날짜에 XRP 총 공급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었는데 지금 11월 6일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급량이 46%로 늘었다라는 속보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XRP 이제 강세장이 머지 않은 부분에서 세력들은 이 물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절대적으로 리플 물량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아줬을 때 이때 그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에서 고점에서는 비중 축소, 저점에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모두 잡아드리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황,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수익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